둘째 딸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둘째 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둘째는? 고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외식을 하는데 아빠 옆자리는 제 옆자리인 게 언니가 안 앉으니까 이동을 할 때도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고 아빠는 창문 밖에 보고 계시고 이제 언니가 아픈 상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너가 장녀노릇 해야 돼. 너가 이제 기둥이 되어야 돼. 이런 소리를 좀 너가 이제 기둥이 되어야 돼.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 내가 그럼 언니 노릇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5학년 때 왕따인 친구를 놀아주다가 네. 제가 같이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언니 이래도 벅찰 텐데 얘기 안 했어? 나까지 뒤늦게 얘기했어요. 아빠도 알고 계세요 그때?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둘째는 마냥 좋은 건 줄 알았던데 아니야. 둘째는 이 안에서의 또 고통스럽죠. 지금 첫째하고 아버님, 어머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둘째가 이런 아픔이 또 있다는 거. 네. 힘들었겠다, 그죠? 작은 딸이. 언니랑도 이제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또 엄마랑도 싸우시기도 하니까 어머님도 조용조용 하셔서 두 분이 안 싸울 것 같은데 자주 좀 싸우는 편이세요? 대화를 시작하시면 싸우세요. 그냥 뭘로 싸우세요. 싸워? 뭘로? 사소한 걸로 좀 싸우시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전화 시간이 언제 되세요? 여쭤보시니까 저희도 아빠한테 여쭤봤죠. 나 오후 5시 괜찮아. 그래서 엄마가 아니 5시가 어떻게 오후냐. 5시는 저녁이다 하면서 싸움이 이제 되신 거예요. 싸움이 이제 되신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신 거예요? 네. 야, 아니, 어머니 뭐예요? 둘째 따님, 우리 집안도 똑같아. 아빠랑 엄마랑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진짜. 네, 이제 중학교 때 한 번은 진짜 크게 싸우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냐고 나가 죽을 거라고 내가 나가 죽어야지 이제 여기 가정이 편안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저는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들은 그래. 아버지, 이런 얘기 어떻게 해서 딸이? 그래,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온유한 사람,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상냥하고 점잖고 좋은 사람 만나라. 내 마음속으로 기도로 한 거죠. 작은 딸만. 아버님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걸 받아주셨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싸움을 격렬하게 하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그거를 연습을 아버지 밥상 앞에서 해야만 학교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안 해도 그거 사는데 지장 없다. 제가 바이올린 하게 안 생겼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지 잡수단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바이올린을 발로 팍 깨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집구석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이러시면서 그때 부모님이 싸우시던 그때 그 그대로 고통을 남아있지.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일로 방에서 찌그덕찌그덕 하셔도 얼른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또 날 가지고 얘기를 하시나? 또 날 때문에 그러시나? 신경 쓰여. 늘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두 분은 이제 딸이 좀 특별한 상황이라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두 아빠 엄마가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그걸 듣고 오히려 더 자신감과 자존감이 더, 그렇죠.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큰 딸이 그 자존감이 회복됐으면 좋겠죠.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려면 아버님 먼저 자존감이 높아져야 맞아요. 돼요. 아버님 자꾸 자책만 하시고 아버님 탓만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걸 보고 자존감이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 아버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표현이 부족한 거였거든요, 지금 그럼요. 보니까. 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어떠세요? 아버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딱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뭐 표현을 좀 하세요? 저번에 전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버님이? 제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돌리면서 상렬아 놀자 이랬거든요. 아버님 아버님이 지금 놀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 괜찮은데요? 귀여웠겠네.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허락하시면서 날 죽여라 이러더라고. 날 죽여라 죽여. 애들 앞에서 아버님 그러니까. 왜? 뭐 장난친 거잖아, 엄마가. 놀자 그러는데 또 속으로 또 다 내 내 나 탓이야. 때문에. 나 때문에 저러시더니.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그러셨구나. 그럼 아버님 입장에서는 살갑게 대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정하게 대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말투로 아버지? 예, 잘 들어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러면 되죠. 그래. 그걸 원하고 있는데 학렬아도 놀자. 정확하게. 오늘 한번 해봐요. 그럼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버님 나와서 아버님, 자
들어갔다 난 나왔어.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지금 지문이에요, 지문. 들어갔다. 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 큐! 난 나왔어.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오셨나 보다. 네, 사무실에 오셨어요. 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이 선생님이 약 15번 보여줘요, 엄마한테. 여기 안에가고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시죠. 큐! 난 나왔어. 아유, 잘 갔다 왔어요? 안 힘들었어요? 배고프지요? 빨리 시차 밥 줄게. 이렇게 하죠. 근데 선생님은 살짝 엄마 같아. 네. 새대기 한번 해봐, 새대기. 전 진짜 실제로 저희 남편이 들으면 이래요. 와, 만세! 우리 집 대장이 왔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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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우리 집 대장이 왔네. 아니, 그러면 같이 또 만세, 만세로. 오늘의 밥은 뭔가요? 오늘은 배달시켜요. 만세, 만세, 만세. 배달시켜요. 만세, 만세. 이게 일상이 되게. 다시 한번 감정을. 감정을 살려. 엄마가 너무 자, 묵묵해. 따라하세요. 예. 아이고, 잘 갔다 왔어요. 아이고, 잘 갔다 왔어요. 빨리 왔네. 빨리 왔네. 배고프지요? 빨리 밥 줄게. 오늘 손 씻고 와요. 선생님 대사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너무 고생하셔서 일찍 왔네. 배고프죠? 제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씻고 오세요. 빨리 씻고 와요. 근데 얼른. 처음부터 네. 씻고 오세요 그러면 안 돼. 기가 막히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한번. 자, 아버님 대사 큐. 큐! 별일 없었어. 잘 갔다 왔어. 그냥 아우, 생각나. 왔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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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웃으셨어요. 사랑한대잖아요. 빨리 받아줘야지, 아버지. 그래, 나도 사랑해. 표정이 썩 좋지 않은데 어색해요? 네. 둘째 딸이 뒤에서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만세. 오늘부터라도 지금 표현해보겠습니다. 딸한테 우리 첫째 딸한테도 정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어떡하지 우리 딸한테 그렇게 대줘주는 게 서운하다면 이제 풀고 정답게 우리 딸 같이 지내자, 우리 딸. 큰딸. 큰딸. 좋으세요? 딸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한테, 한번 아빠 보고 한 번. 아빠 일하실 때 꼭 안경 못 쓰시고 아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이고, 근데 형이 방송 나오길 잘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하셨어요, 지금. 정훈 아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길을 기어주고 또 잘못을 인정하면 인정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 너무 싸우는 것만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엄마 아빠 계속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게. 아유. 그리고 분명히 할게요. 아버지하고 어머님도 그렇고 큰딸이 장녀 역할 하고 있어요. 그럼요. 직장 다녀요, 당당하게. 네. 그럼 우리 큰딸을 아버님도 인정해 주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딸에 박수 한번 줍시다. 자, 먼저 우리 승혜 씨. 네. 역시 이번 가족의 사연도 고민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넌 뭐가 고민이니? 저는 저희 집안이 가족이 제일 고민됩니다. 야, 네. 너는 지금 고민거리가 지금 저거 뭐고 배려심이 없어 고민거리가 있는데 왜 고민거리가 없다는 거야? 나는 고민거리가 있어. 두 분이 무슨 프로그램 따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유 씨의 아버지가 고민이에요.
둘째 따님 응원하는 마음에서 표를 하나 그냥 드릴게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고민입니다. 네. 어머니의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결과 나옵니다. 자, 끝자리. 5. 돌아가자! 회전! 가자! 아버지 1등이야! 산으로 가는 고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6식구의 가장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집에는요, 귀한 게 참 많습니다. 곰치, 달래, 또 산나물부터 해가지고 하수오, 산삼 같은 약초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산에 올라 온갖 것을 캐오시거든요. 정성이시네, 아이고야. 근데요, 문제는요. 엄마! 엄마 팔뚝 왜 이래요? 아유, 산에 갔다가 좀 긁혔어. 아유, 그리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한바탕은 낭 떨어져서 떨어질 뻔했지 뭐냐. 아이고, 야야야야, 살모사. 아이고, 야, 나 엄마 살모사 물릴 뻔했다. 웃으면서? 예, 태연하게 웃습니다. 산에 한번 갔다 하면요, 넘어지고 구르고 깨지고 몸이 성할 데가 없으시고요. 아이고, 아들아, 나 잠깐 어디 좀 땡겨올게. 그렇게 나가서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씩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 엄마는 맨날 아프다면서 왜 자꾸 산에 가는데요? 아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산에 가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나 좋으라고 가냐? 다 너 좋으라고 가는 건데, 자식 새끼 소용이 없다니까 나 서러워서 정말. 정말 저한테 좋은 일 하나도 없거든요. 제발 저희 어머니 좀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해요? 아니면 어머니의 입장을 지금 이해하세요? 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왜요? 활동할 수 있을 때 활동하지 않은 말 하면 오히려 아파요. 아니 살모사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넘어지고 그게 허리 그렇게- 아프시고. 아니요.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제가 그렇죠. 더 그 얘기도 잘하네.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지금도 혹시 산에 가신다면 아 그거는 지금 뭐 신다섯 살이잖아요. 아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네. 자, 우리 아드님 나오십니다. 네. 아니 누가 봐도 자연이네요. 금방 산에서 내려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뭐 예.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너 산에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그러는데 저는 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왜? 산 무서워요? 거의 올라가 본 산이 거의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내가 왜 올라가고 있지? 근데 저 걱정이 이제 저희 어머님은 산을 그냥 다 씹어 드세요 그냥. 그러니까 산을 다니시잖아요. 근데 어떤 산을 다니세요? 막 태백산, 지리산 막 이런 데 가세요? 선생님 어머니한테 묻지 마시고 아직 어머니는 연출상 아직 등장 안 한 거예요. 그 아드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어디 보고 하시는지. 저도 이렇게 보고는 언뜻언뜻해요. 예. 네. 아니 뵙기가 너무 겁이 났어요. 지금.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왜 어머님이 그냥 가까운 산을 다니시는 건 아닌가 보죠? 가까운 산은 다 섭렵을 하셨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 지리산 이런 뭐 천고지상은 다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해지기 전에 내려오시면 다행이에요. 뭐 어떨 때는 일주일 정도 막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연락도 없이. 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비박을 하시나? 저희 어머니께서 전국에 있는 산 옆에 있는 좋은 찜질방은 다 알고 계세요. 찜질방. 어머님이 혹시 뭐 동호회 같은 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멀리. 예. 혼자서 이제 차를 끌고 가세요. 가셔가지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잔소리를 듣기 싫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이제 조금 미안하니까 와이프한테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아까 뭐 이것저것 많이 캐와서 이렇게 먹으면은 뭐 좋잖아요.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그리고 손님들 식재료 해도 너무 좋고. 거의 7, 80%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털어갖고 오는 게 아니고 주소가 떨어진 것만 골라갖고 오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못 먹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아빠 목욕탕에 가지 말래. 왜? 그랬더니 목욕탕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열어봤는데 무슨 그 벌레들 많은 이렇게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벌레가 목욕탕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이, 그건 좀 과장이시다. 아유 진짜요 진짜 앉아 있으면 위에 떨어져요. 안 썩은 건 어떻게 해요? 동네 분들이나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이게 골고루 나눠드려요. 나머지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장아찌나 장아찌. 술. 네. 술이 얼마나 귀한 한 번은 거야. 그 담근주 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 방 전체가 어떨 땐 다 술이에요. 다 술이에요? 네. 야, 저거 뭐. 저쪽에 세 번째 거는 하수는 틀림없네. 네. 저쪽에 맨 끝에 거는 3인데요, 이파리까지 넣은. 와, 삼. 그러네, 삼. 네. 언니가 산에서 산삼도 다시 펴세요? 도라지도 있는 거 넣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 키우셨어요? 네. 하수다, 진짜. 이거 더덕이에요, 도라지? 인삼 같은데 인삼. 인삼을요? 인삼까지. 요건 산삼이다. 몇년 산이야, 저거? 요건 산삼이다. 저거 몇년 산이야, 저거? 저건 산삼이 태우신 거예요? 네, 야, 아버님, 딱 봤을 때 저거 몇 년 산이에요, 산삼? 대충 봐도 한 50년 몇 년은 됐겠는데. 저거는 부르는 게 가격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갑자기 이거 마시고 가 그래요. 그럼 그 먹으면 맛이 쓰고 좀 이상해요. 이거 뭐야 그럼? 그거 삼 가른 거야 그냥. 저 산을 갈아 먹었어요? 뭐 잘하는 것 같아. 본인상에. 이게 무슨 고민이야. 진짜 무서워. 남들은 평생 먹을까 말까 한 거를 그냥 예를 들면 깍두기가 왜 이렇게 써? 산삼 깍두기라.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3년 전에 허리를 수술하셨어요. 허리 핀을 6개를 박으셨는데 왜? 뭐 때문에요? 산에 올라다니시면서 부르시고 아유. 낭떠러지고 떨어지시고 뭐 이러다가 다치신 거예요. 근데 수술 끝난 지 3개월 만에 또 올라갔어? 3개월도 안 됐을걸요 아마 저한테 그냥 한번 살살 갔다 볼게라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일부러 더 화를 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산에 가신다는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볼게요. 자, 어머니 만나보시죠. 예. 아니, 어머니 누가 봐도 산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청담동 가실 것 같아요. 노래교실 가실 거겠죠? 근데 감사합니다. 산에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산을 한 10년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산에는 그 계절에는 뭐가 나고 뭐가 나는데 안 갈 가면 수가 없어. 안 돼요. 아, 불 산이 막 밤새 불러. 잠 설치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설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가서 캐야 되는데 아니면 그걸 가서 뜯어와야 되는. 이번 봄에는 거기를 꼭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산에. 근데 주로 어디 산을 많이 다니세요? 강원도 이제 주로 이제 홍천 쪽에는 가려왕산 쪽 그 줄기, 그다음에 이제 방태산, 한백산, 태백, 예, 예. 쭉쭉 얘기해 주세요, 엄마. 지금까지 다녔던 산. 홍성서부터 저기가 바닷가로 저 양양 뭐 이쪽으로 또 아니면 이제 덕적도 뭐 사랑도까지. 웬만한 산은 다 가보셨겠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게 해봤어요.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다 따지면 1,300개가, 1,300개가. 산을요? 네. 거의 갔어요. 아니, 관광 근데 가면서 어머님, 이제 아들 때문에. 산에서 예. 약초나 나물 함부로 캐면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안 되죠. 이 나이 먹어서 법이 있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한글은 제가 알잖아. 임산 물 채취 벌금 가능- 700만 원, 징역 6개월, 7개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럼요. 그렇게 아니, 아무거나 근데- 막 산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면.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뭘 그렇게 뜯어오세요? 가실 때마다. 계절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봄에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곤드레 맞아, 곤드레 예, 있어요. 또 쥐. 곤드레요? 또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송이, 능이 이런 거 따지만 이제 예, 잔나비 걸상버섯, 말굽버섯, 영지 영지버섯. 예, 계란 어머니, 이런 거 아까 많아요. 그 삼을 보시고 네.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탐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네. 제가 천삼도 29뿌리 캤어요. 그리고 보통 삼을 제가 삼캔 것만 해도 한 40뿌리 넘어요. 예, 예. 지금 아까 그 아드님한테 참 죄송해요. 지금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 취미 수준이 아니에요. 어머님 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제가 아까 갑자기 이렇게 신경이 변화가 생긴 아니, 거예요. 아니, 지금 보니까는 방 안에 술이 쫙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도 좀 맛 좀 보라고 좀 가져왔어요. 우리 피디님도 좀 드시라고. 진짜요? 당근주를? 예, 예.
어머, 진짜 귀한 거다. 어머. 제가 여지껏 이게 다 하소예요. 다 하수오죠? 예. 제가 여지껏 방송하면서 동요병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절반 상상이. 아이, 감사합니다. 절반 상상이. 이 하수 이런 게 몇 년 된 거예요, 엄마? 이 하수가? 이게 지금 담은 지가 한 6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 어느 정도로 약효가 있는 거예요? 하수호가 지나가는 줄기에 남자가 소변만 봐도 아들을 낳는다는 예, 소리거든요. 그럼요. 80 먹은 노인도 그거 석점만 먹으면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과유불급이라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일주일씩 가실 때도 계속 찜질방에 머무르시면서 또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찜질방은 오히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 그날 거기 가서 뭐 시원하고 땀 빼고 잠 잘 자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뭐 깨끗하게 씻고. 아니 근데 어머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그래,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뱀을 만나거나. 아유, 많죠. 그거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요거로 들어보고 일어나려고 딱 보니까 옆에 독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요. 안에 들었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는 소리 깜짝 놀래지만 아 미안해. 내가 너들 사는 데에 침입해가지고 내가 얼른 갈게. 너 걔가 그럼 정정하게 사과를 받아들여요. 그래. 살생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오히려 다쳐요. 어머니, 아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솔직히 더 위험한 상황도 있었죠. 하다 보면. 한번 나무 위에서 그 굴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한 20m가 되더라고. 그런데 나무에 이렇게 양 딱 걸리셨구나. 친 거예요. 어머, 안 걸렸으면요. 추나 그냥 그 밑에는 천길 낭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암석인데 물만 흘러가서 무거워져 죽은 거지 이제. 암석인데 물만 흘러가서 무거워져 죽은 거지 이제. 그러면 너 사람이 안 지나가면 몇 날 며칠 한 달 가도 못 찾을 거야. 아이고, 어머니. 어머, 그래서 신이 저를 그래도 좀 더 살으라고 받아주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아니, 어머니 그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게. 하시는 나를. 자, 우리는 웃고 이렇게 듣지만 아드님의 지금 표정은 누가 봐도 진짜. 어머니 진짜 뭐 수술까지 이렇게 받으신 상태인데 그러고 다니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이제? 근데요, 예. 보세요. 내가 다 못하면요, 뭔가에 이렇게 맡겨야 돼요. 병은 의사한테 맡기고, 명은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초월하셨네, 산을 다니셔. 도인이 되셨어. 어머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것도 나중에 들은 거예요. 어머님이 새벽에 2층에서 이제 주무시다 말고 속이 이제 막 뒤집어지고 이제 독버섯을 드셨으니까. 독버섯을 드셨으니까. 버섯. 새벽에 그러면 이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또 뭐라고 잔소리 할까봐 혼자 차를 끌고 응급실 가져가서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버섯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맞아. 화려한 갈수록. 아니 보기 좋은 버섯은 독이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자도 너무 이쁜 여자는 또 좀 그렇죠, 그죠? 왜 얘기가 그렇게 올라가세요? 어머니 그거 그때 말고 또 있어요? 또 윤판나물이라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게 윤판나물이지. 봄에 나는 건데 네네. 그게 이제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꽃봉오리를 맺을 때쯤 먹으면요 독초예요. 그게. 네. 근데 그거를 고추장 좀 넣고 된장도 넣고 막 해서 묻혀가지고 밥을 쏙쏙 먹은 거 아니에요? 웬걸? 한 30번 딱 씹었는데 혀가 말리는 거예요. 어머, 30번 딱 씹었는데 혀가 말리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독해요. 그래서 그때도 응급실 갔어요? 응급실 가서 다 또 아래 위로 막 다 세척해내요. 아니, 그러면 겁나갖고 안 먹게 되는데 또 역시 생명은 근데- 하늘에 달려있는 건가요? 아, 저한테 신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 망각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아, 망각을 주셨어. 아니 그러다 가족들 잘못되면 그러니까 과거를 어떡하려고 인정을 그래요? 안 해요. 아이들은 괜찮았나요? 뭐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탈은 안 났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들들을 보니까 탈난 적은 없어요. 탈난 적은 없어요. 할머니가 약초를 많이 캐와가지고 좋아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근데 할머니가 다쳐가지고 막 아파하시는 모습 보면은 아이고.
할머니가 캐온 것 중에 제일 맛있고 좋았던 건 뭐 있어요? 버섯이. 버섯이요. 아무거나 잘 먹는구나, 쟤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입맛을 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 피자나 막 그런 거. 그렇지, 애들이라. 피자는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피자요? 네. 비싸서 못 먹어요. 우리가 다섯 살 차이예요. 아이, 귀여워. 우리 셋째 주는 거 아니에요? 셋째는 제일 재밌어요. 할머니가 뭐 캐온 나물이나 버섯이나 그런 것들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아니요. 동생은 뭐 제일 좋아해요? 치킨이요. 치킨이요. 피자, 치킨. 애들이다, 정말. 할머니가 산에 갔다 오면 좋아요? 모르겠어요. 아, 할머니한테 관심 없어요? 네. 할머니한테 관심 없어요? 네. 2학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산에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산에 다니시는 건 좋으신데요. 좀 조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래 혼자 다니시니까는 산에 갔다 오시면은 다리 막 멍도 드시고 뭐 몸이 퉁퉁 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괜찮다고, 나는 산에 가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다니세요. 못 말려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어머니를 보면서요, 적당히 하시면 참 건강에도 좋고 아드님 걱정도 덜 할 텐데 왜 그렇게 너무 많이 가시는 건지. 그 아주 이렇게 지금 빠지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그 딸이 좀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주마 이래가서 이제 2006년도에 올라왔어요. 애를 봐주러 서울로. 하루 종일 뭐 빈젖도 물리고 막 그냥 이렇게 끌고 안고 있던 거. 7시고 6시고 오면은 저 자식이라고 또 홀랑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마음이 그렇게 우울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밤에 나와가지고 서강대교까지 반포대교까지 이제 저녁에 들어갔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외로우셨구나. 예, 산을 이제 가다 보면 내 이 환경하고 비슷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 혼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피어 있고. 그런 거를 자꾸 내가 이제 자연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다 보니까 산이 좋더라. 그러다가 그냥 나물도 띄고 좀 우리 뜯어다 줄까 뭐 이렇게. 계기가 그렇게 되셨구나. 엄마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8살에 저희 앞에 저렇게 육중한 저희 오빠를 낳으셨고 18에 네, 그다음에 저를 이제 20살에 낳으셨고 21살부터 장사를 계속 하셨었어요. 어머니 21살에? 네, 엄마 21살에. 짜장면, 갈비집, 뭐 돈가스집, 커피숍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봐주러 올라오면서 자기가 이제 어쨌든 하던 일을 못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워낙에 돌아다니셔야 되는 분인데 그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키우지 않나. 근데 너무 많이 키우시니까 적당히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어머니 지금 딸이 얘기를 하는데 왜 눈물을 딸이랑 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제 얘기를 갖고 주제를 삼아서 말씀해주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준 적이 별로 없는 예, 거예요? 없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저랑 진짜 비슷한 외로우셨나 연배시잖아요. 보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들 하나 있고 딸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연배다 보니까 어머니가 왜 산에 저렇게 길을 쓰고 가시는지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인 것 같긴 존경합니다, 해요. 마마님. 네. 저는요, 제가 어머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시면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그럼 이제 다시 어머님이 이해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했다가 이거 잘못됐다 했다가 지금 다시 이해해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아버님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요. 좀 들어보시니까 엄마가 왜 그렇게 산에 가시는지 걱정도 있지만 조금 이해되는 그래, 나 부분도 너무 있지 이해된다. 않으세요? 그 우울증이나 그리고 그렇게 힘든 부분을
이겨내려고 좀 극복해내려고 산에 다니시는 거 그거는 너무 좋아. 저도 찬성이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 하반신을 못 쓰는데 산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업고서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전에 걱정되는 거죠. 너무 좋은 인생이시잖아요. 저 어머니 아직 젊으시고. 혹시 어머니 그 저기 산에 가면 어떤 자세로 이렇게 나물 캐세요? 이 자세요? 아유, 저렇게. 어머 이 자세 거의 약초를 캐려면 저런 자세로. 저 자세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캐세요? 몇 시간? 요거 하나 캐세요. 지금 이런 거 하수 이런 거 하나 캐려면요 2시간 정도. 저 자세가 가입표 나왔죠? 허리에 제일 안 좋아. 맞아. 저 자세는 무슨 자세요? 나무? 초세는 지금 나무를 이렇게 뜯는 거죠. 어떤 때는요 무릎이 벌겋게 부어요. 어머니 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 좋은 자세 두 가지를 어머니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드님이 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요. 근데 너무 빠르지 않게 가끔씩 타면은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타고 너무 자주 타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도 엄마가 걱정할까 봐 아들이 계속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 어머님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산에 가시면 나물보다는 나무를 보시고 나물보다는 나무를 보시고 산에 가서 약초보다는 산 향기를 맡으시면서 운동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갖다 주시는 그 양만큼 저는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유, 좋은 멋있다. 어머니 그 나물은 내년에도 취나물이 봄에 나오고 곰치도 나오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크는 건 이때 아니면 못 보거든요, 어머니. 먼데 보시지 말고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행복 가운데 있으세요. 다른 데서 없는 거 찾지 마세요, 엄마. 여기에 더 집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물 많이 안 뜯고 말 잘 듣고. 여기서 우리 약속하시죠?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정도. 아드님 2번은 가볍게. 먼데 말고. 아까처럼 좀 즐기시라고. 자, 우리 승현 씨부터 할게요.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아니다. 예, 고민이 안 돼. 오늘 아버님 솔직하게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아까는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네. 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왜요? 어머님 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어머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시면. 저는 지금 저거 뭐고 그리고 아드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하고. 저는 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너트브 같은 걸 어머니가 하시면서.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네, 뭐 좋은 약초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이런 거 하시면 또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몇 파나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궁금해. 자, 대표 넘어가나요? 500. 와. 100! 20. 자, 이렇게 해서 이번주는 변한 남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에는 고민원 상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